태권도? 그건 무술이 아니라 쇠지? 태권도가 쇠라고? 아니야, 태권도는 위대해. 태권도? 그건 무술이 아니라 쇼야. 올림픽 경기일 뿐이지. 카를로스 그라시의 목소리가 도장 전체를 압도했어요. 37살 강태민은 브라질 무술가 50여 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장 벽면에는 태민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발차기, 품새, 격파. 모든 동작이 힘차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카를로스의 검은 눈동자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어요. 45살의 그는 상파울루에서 30년간 주짓수를 가르친 그랜드 마스터였습니다. 그라시 가문의 직계 제자였고 UFC 챔피언을 5명이나 배출한 전설이었죠. 카를로스가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술과 춤의 차이입니다. 화려하지만 실전에서는 쓸모없죠. 무술가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카를로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무술은 실전에서 증명된다고, 태권도는 점수 따기 게임일 뿐이라고 했어요. 특히 발차기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균형을 잃기 쉽고 잡히면 끝이라고 했죠. 태민의 주먹이 떨렸어요. 카를로스가 태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맨발 소리가 도장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이 브라질에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서울에서 아이들이나 가르치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왔냐고 했습니다. 태민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 인천국제공항. 태민은 큰 가방 하나를 메고 출국장 앞에 서 있었어요. 브라질행 비행기 탑승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태민의 어깨를 두드리고 계셨어요. 65살 아버지도 평생 태권도 사범이었죠. 아버지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태민에게 건네셨어요. 무거운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태민이 열어보니 하얀 도복이 나왔어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도복이었죠. 태민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건 할아버지 도복인데 왜 주시냐고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에 가져가라고, 외국 무술가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태민은 도복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흰색 천에 붉은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60년 된 도복이었어요. 태민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입으셨던 거였죠. 할아버지는 국군 태권도 교관이셨어요.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적과 싸우는 법을 군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도복 뒷면에는 한자로 무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수놓으신 거였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도복으로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셨다고, 태권도가 진짜 무술이라는 걸 증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민에게 당부하셨어요. 브라질 무술가들이 태권도를 무시할 거라고, 쇼라고 비웃을 거라고 했죠. 태민도 알고 있었어요. 브라질은 주짓수의 나라였거든요. 그라운드 파이팅이 최고라고 믿는 곳이었죠.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하지만 증명하라고, 태권도가 진짜 무술이라는 걸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태민은 도복을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의 땀과 피가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태민은 아버지께 깊이 인사를 드리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태권도 경례를 하고 계셨어요. 2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상파울루는 태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겁고 역동적이었어요.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에서 나온 태민은 택시를 타고 무술체육관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상파울루의 풍경은 거칠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파벨라가 공존하는 대도시였죠.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다양했어요. 피부색도 옷차림도 체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1시간 후 그라시 무술 아카데미 건물이 보였어요. 3층짜리 건물에 거대한 주짓수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이 바로 세계 주짓수의 성지였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UFC 챔피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이 도장 출신이었습니다. 국제교류 담당자가 태민을 맞이했어요. 30대 브라질인 남성이었죠.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태민을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어요. 메인 훈련장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지나가는 무술가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대부분 근육질의 브라질인들이었습니다. 태민의 훈련 공간은 건물 3층 구석이었어요. 작은 방에 매트만 깔려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 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다른 사범들 공간보다 훨씬 좁았죠. 담당자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훈련 시간, 체육관 사용 규칙, 샤워실 위치 등을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곧 떠났습니다. 태민은 혼자 남았어요. 가방을 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할아버지의 도복을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벽에 걸었습니다. 누런 흰색 천이 형광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6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태민은 도복에 경례했어요.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태민이 15살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었죠. 할아버지는 뒷마당에서 품새를 하고 계셨어요. 80살의 연세에도 동작은 정확하고 힘찼습니다. 태민이 옆에 서서 따라했어요. 할아버지의 동작을 그대로 흉내냈죠. 할아버지가 품새를 멈추고 태민을 보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잘한다, 태민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태민을 마루에 앉혔어요. 그리고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흰 도복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 60년 된 도복이었죠. 할아버지가 도복을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이 도복으로 할아버지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태민은 도복을 만져봤어요. 천이 거칠었지만 튼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6.25 전쟁 때 할아버지는 20대였다고 국군 태권도 교관으로 전선에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적군 3명과 마주쳤다고 했어요. 총은 탄약이 떨어진 상태였죠.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싸우셨습니다. 앞차기, 돌려차기, 손날. 배운 모든 걸 썼다고 했어요. 3명을 모두 제압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남으셨죠. 도복에 묻은 핏자국이 그때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태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태민의 어깨를 잡으셨어요. 태민아, 태권도는 춤이 아니야. 진짜 무술이란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게 무술이야.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태권도가 스포츠가 됐어. 올림픽 종목이 되고 점수 경기가 됐지. 하지만 본질을 잊으면 안 돼. 태권도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지켜온 무예란다. 그날부터였어요. 태민이 태권도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건요.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태권도 사범이 됐어요. 아버지의 도장에서 10년간 수련했습니다. 그 후 서울에서 자신의 도장을 열었죠. 7년간 운영하며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태민은 늘 아쉬웠어요. 태권도가 쇼라는 오해를 받는 게요. 특히 브라질 주짓수나 MMA 팬들은 태권도를 무시했습니다. 실전에서 못 쓴다고 화려하기만 할 뿐이라고 했죠. 태민은 증명하고 싶었어요. 태권도가 진짜 무술이라는 걸요. 그래서 상파울루에 왔어요. 주짓수의 본고장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라시 무술 아카데미 첫 수업 날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태민은 메인 훈련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무술가들이 4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20대에서 40대의 브라질인들이었습니다. 태민이 들어서자 몇몇이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태민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옆자리 브라질인이 인사했습니다. 페드루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태민도 인사했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페드루가 물었어요. 무슨 무술을 하냐고요. 태민이 대답하려는데 카를루스가 들어왔어요. 카를루스 그라시였습니다. 45살의 그는
키가 185cm의 근육질이었어요. 검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기른 모습이 강렬했죠. 검은색 도복에 붉은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매트 중앙에 서자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자신은 쓸모없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오직 실전에서 통하는 무술만 다룬다고 했습니다. 무술은 스트리트 파이트에서, 케이지에서 증명된다고, 화려한 동작은 의미 없다고 했죠. 카를로스가 무술가들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태민에게 머물렀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카를로스의 검은 눈동자는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첫 과제가 발표됐어요. 자신의 무술을 시연하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였죠. 중요한 건 실전성이라고 했어요. 왜 이 기술이 싸움에서 효과적인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무술가들이 나갈 때 태민을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동양 무술가네. 가라테인가? 쿵푸인가? 태민은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훈련실로 돌아온 태민은 도복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흰 도복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누런 도복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태극 일장부터 천천히 했죠. 한 동작 한 동작에 정성을 다했어요. 벽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춤이 아니라 무술이다. 태민은 그 글귀를 보며 다짐했어요. 증명할 거야. 할아버지. 일주일 후 시험 발표 날이었어요. 무술가들이 하나씩 자신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 그라운드 파이팅 기술이었어요. 초크, 암바, 테이크다운. 모두 주짓수 기반이었죠. 카를로스는 하나하나 날카롭게 평가했어요. 그립이 느슨해. 스위프 타이밍이 늦어. 이건 실전에서 안 통해. 무술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비판을 들었습니다. 태민의 차례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매트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태민은 할아버지의 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누런 흰색이 훈련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죠. 무술가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도복 뭐야? 왜 저렇게 낡았어? 카를로스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태민을 봤습니다. 태민은 시연을 시작했어요. 먼저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를 연속으로 시연했어요. 발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공중에서 2단 돌려차기도 보여줬어요. 미트를 든 페드루가 뒤로 밀릴 정도로 강력했죠. 마지막으로 격파를 했습니다. 소나무 판자 3장을 쌓고 도끼발로 내려찍었어요. 팍! 판자가 깨끗하게 부러졌어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카를로스가 천천히 매트로 걸어 나왔습니다. 끝났습니까?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를로스가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쇼와 무술의 차이입니다. 그가 부러진 판자를 집어들었어요. 판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격도 안 하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무술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를로스가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강태민 씨, 당신이 발차기를 하는 동안 상대가 당신 다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민이 대답했어요. 반대발로 차면 된다고요. 카를로스가 손을 저었어요. 이미 늦습니다. 다리가 잡힌 순간 균형이 무너져요. 그 다음엔 테이크다운입니다. 그가 시범을 보였어요. 페드루를 불러서 발차기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카를로스가 발을 잡고 밀었어요. 페드루가 순식간에 넘어졌죠. 이렇게 됩니다. 발차기는 위험해요. 카를로스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태권도는 올림픽 경기입니다. 점수를 따는 스포츠죠. 하지만 진짜 싸움에서는 못 써요. 객석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카를로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려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화려함과 효과는 다릅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어요. 실전에서는 단순하고 확실한 기술이 이깁니다. 주짓수, 레슬링, 복싱,
이게 MMA의 기본이에요. 카를로스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까지 스파링을 준비해 오라고 실전에서 태권도가 통하는지 증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태민은 매트를 내려왔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페드루가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태민, 카를로스는 항상 저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훈련실로 돌아온 태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태권도가 실전에서 안 통하는 걸까? 할아버지의 도복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태민은 도복을 내려 입어봤습니다. 60년 전 전쟁터에서 이 도복을 입고 할아버지는 살아남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하셨잖아. 실전에서 쓰셨잖아. 태민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상파울루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카를로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태권도는 올림픽 경기일 뿐이다. 발차기는 위험하다. 태민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한국은 새벽 4시였습니다. 대신 동영상을 검색했어요. MMA 태권도라고 쳤습니다. 영상들이 나왔어요. 태권도 선수가 UFC에서 KO 당하는 장면, 발차기를 잡혀서 넘어지는 장면.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태권도는 MMA에서 못 써. 발차기는 위험하기만 해. 주짓수가 최고. 태민은 휴대폰을 던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정말 태권도가 실전에서 약한 걸까요? 태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발차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20년 넘게 연습한 동작들이었어요. 하지만 카를로스 말이 맞았어요. 발을 들면 균형이 불안정했습니다. 잡히면 위험했죠. 어떻게 하지? 태민은 고민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일찍 체육관에 갔어요. 비디오를 찾아봤습니다. 실전에서 태권도가 통한 경기들을 검색했어요. 있긴 했어요. 앤더슨 실바, 호제 알도, 야이르 로드리게스 모두 태권도 출신이었죠. 그들은 발차기로 KO승을 거뒀습니다. 할 수 있어. 태권도가 통하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태민은 희망을 얻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스파링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누구일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공지가 붙었습니다. 강태민 vs 마르쿠스 마이너스 스파링 매치. 마르쿠스는 브라질 주짓수 흑띠였어요. 20대 후반의 프로 MMA 파이터였죠. 전적이 15승 3패였습니다. 대부분 서브미션 승이었어요. 태민은 긴장했어요. 프로 파이터와 붙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페드루가 걱정했습니다. 태민, 마르쿠스는 강해. 조심해야 돼. 하지만 태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태민은 미친 듯이 훈련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기를 했습니다. 상파울루의 이비라푸에라 공원을 10km씩 뛰었어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쳤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태권도 기술만으로는 MMA 파이터를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테이크다운 방어를 연습해야 했어요. 그라운드에서 빠져나오는 법도 배워야 했죠. 태민은 주짓수 책을 샀습니다. 밤마다 읽으며 기본 기술을 익혔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태민은 극도의 불안을 느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만약 진다면? 태권도가 쇼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페드루가 태민을 찾아왔습니다. 태민, 걱정되는 거 알아. 도와줄게. 페드루는 주짓수 보라띠였어요. 기본적인 테이크다운 방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상대가 다리를 잡으면 엉덩이를 빼고 머리를 누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빨리 거리를 벌리라고 했죠. 태민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페드루의 실력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연습 중에 태민은 계속 넘어졌습니다. 페드루에게 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마르쿠스를 이겨? 태민은 좌절했어요.
페드루가 위로했습니다. 태민, 넌 발차기가 있잖아. 그걸 살려. 하지만 다리를 잡히기 전에 차면 돼. 거리를 유지하고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고. 페드루의 조언이 도움이 됐어요. 태민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기, 거리 유지하기, 발차기로 포인트 따기. 나흘째 태민은 체육관에서 혼자 훈련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차기를 수백 번 반복했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훈련장 문을 열었어요. 나이든 흑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로 보였지만 몸은 날렵했어요. 남성이 태민을 보며 말했어요. 아직도 훈련 중이군. 태민은 경례했습니다. 누군지 몰랐지만 어른에 대한 예의였어요. 남성이 미소 지었어요. 나는 세바스치앙. 이 건물 관리인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민입니다. 세바스치앙이 태민의 발차기를 봤어요. 태권도구나. 아름다운 무술이야. 태민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름답지만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세바스치앙이 말했습니다. 마르쿠스와 스파링한다며? 걱정되나? 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세바스치앙이 다가와서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젊은이, 나도 무술을 해. 네. 카포에이라. 60년 했어. 태민은 놀랐어요. 카포에이라는 브라질 전통 무술이었습니다. 세바스치앙이 갑자기 몸을 날렸어요. 공중제비를 돌고 회전 발차기를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했죠. 6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고 빨랐습니다. 태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바스치앙이 착지하며 웃었어요. 카포에이라도 사람들이 춤이라고 비웃지. 하지만 이건 노예들이 생존을 위해 만든 무술이야. 그가 태민을 바라봤어요. 태권도도 마찬가지 아닌가? 너희 민족이 지켜온 무예잖아.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바스치앙이 말했습니다. 무술은 화려함이나 실용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어. 철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정신이 있지. 하지만 여기선 실전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실전에서 증명하면 돼. 태권도가 통한다는 걸. 세바스치앙이 제안했어요. 내가 도와줄까? 그날부터 태민과 세바스치앙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됐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비어있는 훈련장에서 만났습니다. 세바스치앙은 태민에게 거리 조절을 가르쳤어요. 상대가 잡으려 들어올 때 타이밍을 읽어. 그리고 차. 카포에이라의 회피 동작도 알려줬습니다. 몸을 낮추고 흔들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법이었죠. 주짓수 선수들은 직선 움직임에 익숙해. 하지만 카포에이라는 곡선이야. 태권도도 마찬가지지. 태민은 새로운 걸 배웠어요. 발차기를 하기 전에 몸을 흔들고 페인트를 주고 리듬을 깨는 법이었습니다. 세바스치앙과 스파링을 했어요. 세바스치앙은 60대지만 여전히 빨랐습니다. 태민의 발차기를 피하고 들어오고 다시 빠졌어요. 거리야. 거리를 지켜. 세바스치앙의 외침에 태민은 집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태민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차기 후에 바로 빠지는 법을 익혔어요. 잡히기 전에 거리를 벌리는 타이밍을 알게 됐죠. 세바스치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됐어.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태민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세바스치앙이 태민의 가슴을 쳤습니다. 믿음이야. 내 무술을 믿어. 할아버지의 도복을 믿고.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파링 전날 밤 태민은 할아버지의 도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품새를 했습니다. 태극 8장까지 천천히 했죠. 한 동작 한 동작에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내일 증명할게요. 태권도가 진짜 무술이라는 걸. 밤늦게 세바스치앙이 문자를 보냈어요. 기억해라. 너는 춤꾼이 아니라 전사다. 태민은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잠들기 전 태민은 할아버지 도복의 모자를 쓰다듬었어요. 60년 전 할아버지도 이렇게 긴장하셨을까요? 태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스파링 당일 금요일 오후 6시였어요. 그라시 무술 아카데미 메인 훈련장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무술가들뿐 아니라 학생들, 회원들까지 소문을 듣고 왔어요. 태권도 사범과 주짓수 흑디의 대결이었죠. 옥타곤은 아니었지만 매트 중앙에 작은 링이 설치됐어요. 3분 라운드, 총 3라운드였습니다. 태민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도복을 입고 손목에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페드루가 옆에서 격려했어요. 태민, 넌 할 수 있어. 내 발차기를 믿어. 세바스치앙도 왔습니다. 그는 태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기억해. 거리를 지켜. 잡히지 마. 그리고 내 무술을 믿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기실 반대편에서는 마르쿠스가 몸을 풀고 있었어요. 마르쿠스는 키가 170cm의 근육질이었습니다. 몸무게는 70kg 정도로 보였어요.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수많은 스파링과 경기를 한 흔적이었죠. 카를로스가 마르쿠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오후 6시 30분 입장 시간이었어요. 마르쿠스가 먼저 링에 올랐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마르쿠스, 마르쿠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태민의 차례였어요.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태민의 도복을 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흰색 도복, 뒷면에 모자.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 도복 뭐야? 진짜 오래돼 보이는데. 태민은 천천히 링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을 향해 태권도 경례를 했어요. 심판이 규칙을 설명했어요. 얼굴 공격 금지, 관절기와 초크는 허용, 타격과 테이크다운 모두 가능. 기본적으로 MMA 규칙이었습니다. 심판이 두 선수를 링 중앙으로 불렀어요. 마르쿠스가 태민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태권도? 재미있겠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중했습니다. 파이트. 심판의 신호와 함께 1라운드가 시작됐어요. 마르쿠스가 즉시 전진했습니다. 거리를 좁히려고 했어요. 태민은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세바스치앙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마르쿠스가 손을 뻗어 태민의 다리를 잡으려 했어요. 태민은 재빠르게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리고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퍽! 마르쿠스의 옆구리에 발이 꽂혔습니다. 마르쿠스가 신음했어요. 하지만 금방 회복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페인트를 주고 슛을 시도했어요. 태민은 엉덩이를 빼고 마르쿠스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페드루가 가르쳐준 방어였죠. 그리고 빠르게 뒤로 빠졌어요.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권도 선수 움직임 괜찮은데? 생각보다 잘하네. 태민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차기로 거리를 만들고 돌려차기로 포인트를 쌓았어요. 마르쿠스는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태민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1라운드가 끝났어요. 태민이 우세했습니다. 코너로 돌아온 태민에게 세바스치앙이 물을 줬어요. 잘하고 있어. 계속 거리를 지켜. 반대 코너에서 카를로스가 마르쿠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마르쿠스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천천히 압박하며 태민을 링 모서리로 몰았습니다. 태민은 뒤로 갈 곳이 없었어요. 링 로프에 등이 닿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찬스를 잡았어요. 빠르게 들어와서 태민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안 돼. 태민이 저항했지만 늦었어요. 마르쿠스가 태민을 들어 올렸습니다. 쿵. 태민이 매트에 넘어졌어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테이크다운. 이제 끝이다. 마르쿠스가 태민 위에 올라탔어요. 마운트 포지션이었습니다. 주짓수의 가장 유리한 위치였죠.
마르쿠스가 주먹을 날렸어요. 태민은 팔로 막았지만 몇 대는 맞았습니다. 그라운드 앤 파운드다. 태권도 선수 끝났어. 관객들이 외쳤어요. 태민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었어요. 세바스치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브릿지, 브릿지. 태민은 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브릿지 동작으로 마르쿠스의 균형을 흔들었어요. 마르쿠스가 앞으로 쏠렸습니다. 태민은 그 순간 팔을 빼고 옆으로 굴렀어요. 간신히 마운트에서 벗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점수는 동점이었어요. 1라운드 태민, 2라운드 마르쿠스, 3라운드가 승부를 가를 거였습니다. 코너로 돌아온 태민은 숨이 가빴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바스치앙이 말했어요. 마지막이야. 내 모든 걸 쏟아부어. 페드루가 거들었습니다. 발차기로 끝내. 내가 할 수 있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도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에 핏자국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이렇게 싸우셨겠지. 생존을 위해. 태민은 결심했어요. 3라운드 모든 걸 걸 거였습니다. 마르쿠스가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테이크다운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태민은 거리를 벌리며 움직였습니다. 링을 돌면서 각도를 만들었어요. 마르쿠스가 다시 슛을 시도했어요. 태민은 이번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뒤로 빠지는 대신 옆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무릎차기를 날렸습니다. 퍽! 마르쿠스의 옆구리에 무릎이 꽂혔어요. 마르쿠스가 비틀거렸습니다. 태민은 바로 연결했어요. 돌려차기, 앞차기, 다시 돌려차기. 연속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뒤로 밀렸어요. 처음으로 방어만 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뭐야, 저거? 태권도 선수 완전 밀어붙이는데? 태민은 리듬을 탔어요. 세바스치앙이 가르쳐준 대로 몸을 흔들고 페인트를 주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르쿠스는 당황했어요. 이런 스타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태민이 뒤돌려 차기를 시도했어요. 몸을 회전하며 발 뒤꿈치가 마르쿠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르쿠스가 비틀거렸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어요. 우와, 저 차기 봤어? 카를루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르쿠스가 필사적으로 클린치를 시도했습니다. 태민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민은 빠져나왔습니다. 팔꿈치로 밀고 돌아서 거리를 벌렸죠. 그리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어요. 30초가 남았습니다. 태민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지쳐 보였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전진했어요. 이번에는 태민이 압박했습니다. 앞차기로 거리를 재고 옆차기로 마르쿠스를 링 모서리로 몰았어요. 마르쿠스의 등이 로프에 닿았습니다. 태민은 기회를 봤어요. 앞차기 페인트를 주고 마르쿠스가 손을 내릴 때 태민이 점프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뒤돌려 차기를 날렸어요. 2단 뒤돌려 차기였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발 뒤꿈치가 마르쿠스의 턱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팍! 엄청난 타격음이 울렸어요. 마르쿠스의 몸이 로프에 부딪히고 매트에 쓰러졌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심판이 달려와서 마르쿠스를 확인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심판이 손을 흔들었어요. 스탑, 스탑, KO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세바스치앙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페드루도 일어섰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민은 링 중앙에 서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해냈어요. 심판이 태민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위너, 강태민. 환호성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민은 먼저 마르쿠스에게 갔어요. 마르쿠스는 코너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이 손을 내밀었어요. 마르쿠스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경기였어. 태민이 말했어요.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발차기. 대단해.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링에서 내려온 태민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단했어요. 태권도 완전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차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페드루가 태민을 껴안았어요. 태민, 해냈어. 정말 해냈어. 세바스치앙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자랑스럽다, 전사여.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 무술, 내 정신으로. 사람들이 계속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카를루스였습니다. 그는 링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태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민이 카를루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카를루스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카를루스가 입을 열었어요. 강태민. 태민은 긴장했습니다. 카를루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태권도는 쇼가 아니었다. 진짜 무술이었어. 카를루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내가 증명했어. 발차기도 실전에서 통한다는 걸. 그가 태민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태민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카를루스가 태민의 손을 힘주어 쥐었어요. 존경한다. 내 무술을, 내 정신을.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카를루스가 말했습니다. 우리 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줄 수 있나?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 같아. 태민은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모든 무술은 배울 가치가 있어. 오늘 내가 그걸 보여줬어.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날 밤 SNS에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태권도 사범, 브라질 주짓수 흑띠를 KO시키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태권도 완전 멋있다. 발차기 예술이네. 이게 진짜 무술이지. 태민은 숙소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도복을 벗었어요. 도복에 모자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증명했어요. 태권도가 진짜 무술이라는 걸요. 스파링 승리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라시 무술 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태권도 수업을 열게 됐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1시간씩이었죠. 첫 수업날 30명이 신청했습니다. 대부분 주짓수나 MMA를 하는 무술가들이었어요. 태민은 떨렸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며 태민이 말했어요. 태권도는 발의 무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는 게 아니에요. 거리, 타이밍, 각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태민은 기본 자세부터 가르쳤습니다. 앞서기, 뒤서기, 무게중심, 그리고 앞차기를 시작했어요. 발끝으로 차지 마세요. 발바닥 앞부분으로 밀듯이 차야 합니다. 태민이 시범을 보였어요. 샌드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학생들이 따라했어요. 대부분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마르쿠스도 수업에 왔어요. 그는 턱에 멍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밝게 웃었습니다. 태민, 나도 배우고 싶어. 그 뒤돌려차기 가르쳐줘. 태민은 기뻤어요. 일주일 전 상대였던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카를루스가 태민을 불렀어요. 태민, 3달 후에 국제 무술대회가 있어. 네. 상파울루에서 열려. 세계 각국의 무술가들이 모이지. 카를루스가 설명했어요. 판크라티온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무술을 현대화한 종합격투기 대회였죠. 모든 무술이 참가할 수 있었어요. 내가 나가면 좋겠어. 태권도를 세계에 보여줘. 태민은 고민했어요. 프로 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마르쿠스를 이긴 실력이면 충분해. 카를루스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코치해줄게. 3달 동안 집중 훈련하자.
그날부터 태민의 지옥 훈련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6시 카를루스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라운드 방어를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가드 패스, 스위프, 이스케이프. 카를루스는 엄격했습니다. 내 약점은 그라운드야. 보완해야 해. 태민은 매일 주짓수 기술을 익혔어요. 카를루스가 직접 가르쳐줬습니다. 오전에는 체력 훈련이었어요. 달리기, 수영, 웨이트. 오후에는 스트라이킹 훈련이었습니다. 태민의 발차기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세바스치앙도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카포에이라의 움직임을 섞어서 연습했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 리듬을 깨.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민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2주일째 천모의 경기가 있었어요. 상대는 페드루였습니다. 주짓수 보라띠였죠. 3분 라운드, 총 3라운드였어요. 페드루가 적극적으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습니다. 태민은 이번에 더 잘 방어했어요. 배운 기술들을 썼죠. 하지만 2라운드에서 결국 잡혔습니다. 페드루가 백을 잡았어요. 태민은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했지만 안 됐어요. 리어 네이키드 초크에 걸렸습니다. 태민이 탭을 쳤어요. 카를루스가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훈련해야 해. 태민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주일째 태민은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경기 영상을 봤어요. UFC, 팡크라티온. 세계 최고 파이터들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번째 모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카를루스의 다른 제자였어요. 프로파이터 경력이 있는 선수였죠. 태민은 이번에 달랐습니다. 거리 조절이 완벽했어요. 상대가 들어오면 발차기로 맞고 잡히기 전에 빠졌습니다. 그라운드에 한번 끌려갔지만 빠르게 탈출했어요. 배운 기술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판정승이었어요. 카를루스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많이 늘었어. 2달째 태민의 체중이 3kg 빠졌어요. 체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었습니다. 몸이 파이터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세바스치앙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사 같아 보여. 태민은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얼굴은 더 각지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세 번째 모의 경기는 더 강한 상대였습니다.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이었어요. 태민은 고전했습니다. 무에타이 선수의 로우킥이 강력했거든요. 태민의 허벅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벌리고 포인트 차기로 대응했어요. 결과는 판정패였습니다. 태민은 분했어요. 카를루스가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훈련이야. 약점을 알아야 보완할 수 있어. 로우킥을 못 막았어요. 그럼 로우킥 방어를 집중적으로 하자. 다음 일주일은 로우킥 방어만 했어요. 무릎으로 맞고 각도로 피하고 타이밍으로 체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달 반이 지났어요. 대회까지 2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모의 경기가 있었어요. 상대는 마르쿠스였습니다. 일주일 전 승리했던 상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마르쿠스도 태민의 스타일을 연구했거든요.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발전했어요. 결과는 무승부였어요. 하지만 카를루스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준비됐어. 이제 대회에 나가도 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태민은 할아버지의 도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석 달간의 훈련으로 도복이 조금 헐렁해졌어요. 체중이 빠진 탓이었죠. 하지만 무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세계 무대예요. 태권도를 세계에 보여드릴게요. 팡크라티온 월드 챔피언십 당일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상파울루 이비라푸에라 체육관에 5,000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세계 30개국에서 200명의 무술가가 참가했어요.
태권도, 가라테, 쿵푸, 무에타이, 주짓수, 레슬링. 모든 무술이 한자리에 모였죠. 태민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도복을 입고 손목과 발목에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카를루스가 옆에서 전략을 설명했어요. 첫 경기 상대는 러시아 삼보 선수야. 레슬링이 강하니까 거리를 지켜. 세바스치앙도 왔습니다. 그는 태민에게 물을 건넸어요. 긴장하지 마. 넌 준비됐어.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도장 스파링이 아니었어요. 세계 대회였습니다. 대기실 벽에 토너먼트 표가 붙어 있었어요. 태민은 72kg 급에 출전했습니다. 1회전 상대는 이반 페트로프, 러시아 삼보 챔피언이었어요. 만약 이기면 2회전 상대는 태국 무에타이 선수였죠. 그리고 결승까지 가려면 총 5경기를 이겨야 했습니다. 오후 3시 태민의 첫 경기가 시작됐어요. 링 아나운서가 외쳤습니다. 레드 코너, 대한민국에서 온 태권도 마스터 강태민. 환호성이 터졌어요. 한국 교민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태민, 태민. 태극기가 흔들렸어요. 태민은 링에 올라 사방으로 격려했습니다. 블루 코너, 러시아에서 온 삼보 챔피언 이반 페트로프. 이반이 입장했어요. 키가 180cm의 근육질이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심판이 규칙을 확인했어요. 5분 라운드 1회 판정 또는 KO로 승부. 파이트. 경기가 시작됐어요. 이반이 즉시 전진했습니다. 삼보 선수답게 테이크다운을 노렸어요. 태민은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차기로 이반을 견제했어요. 이반이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태민은 빠르게 빠졌습니다. 석 달 훈련의 결과였어요. 태민이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이반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퍽! 이반이 신음했어요. 태민은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뒤돌려차기. 이반은 방어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태권도, 코리아. 이반이 필사적으로 클린치를 시도했어요. 태민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침착했어요. 팔꿈치로 밀고 무릎으로 차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점프했어요. 날아오르며 뒤돌려 차기를 날렸습니다. 발 뒤꿈치가 이반의 턱을 강타했어요. 팍! 이반이 쓰러졌습니다. 심판이 달려왔어요. 카운트를 셌습니다. 1, 2, 3. 이반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10, 아웃. KO였습니다. 환호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태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회전을 2분 만에 끝냈어요. 링에서 내려온 태민에게 카를루스가 달려왔습니다. 완벽해, 완벽했어. 세바스치앙도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하지만 휴식 시간은 30분뿐이었습니다. 곧 2회전이 시작될 거예요. 2회전 상대는 솜차이, 태국 무에타이 챔피언이었어요. 솔직히 태민은 긴장했습니다. 무에타이는 킥복싱의 정점이었거든요. 카를루스가 조언했어요. 로우킥 조심해. 훈련한 대로 무릎으로 막아. 경기가 시작됐어요. 솜차이가 즉시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태민의 앞다리를 노렸어요. 태민은 무릎을 들어 막았습니다. 훈련한 대로였죠. 하지만 솜차이의 킥은 강력했어요. 막아도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태민은 거리를 벌렸어요. 로우킥 사거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기를 썼어요. 긴 발차기였습니다. 태권도의 앞차기는 무에타이보다 사거리가 길었어요. 태민이 밀어차기로 솜차이를 밀어냈습니다. 솜차이가 답답해했어요.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태민은 포인트를 쌓았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솜차이도 반격했습니다. 미들킥을 날렸어요. 태민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5분이 지났어요. 판정이었습니다. 심판들이 점수를 매겼어요. 위너, 레드 코너, 강태민. 태민이 이겼어요.
솜차이가 태민에게 와이를 했습니다. 태국식 경례였어요. 굿파이트. 태민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전 통과였어요. 하지만 다음은 더 어려웠습니다. 8강전이었죠. 상대는 브라질 주짓수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카를로스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히카르도 알베스야. 내 친구이기도 해. 정말 강해. 태민은 긴장했어요. 1시간 휴식 후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 히카르두가 입장했어요. 키는 175cm, 근육질 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어요. 수백 번의 경기를 치른 베테랑이었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히카르두가 슛을 시도했어요. 태민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히카르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습니다. 태민은 방어에 급급했어요. 발차기를 제대로 못 날렸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히카르두가 마침내 성공했어요. 태민을 넘어뜨렸습니다. 관중들이 긴장했어요. 히카르두가 사이드 컨트롤을 잡았습니다. 태민을 눌렀어요. 태민은 빠져나오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히카르두의 압박이 너무 강했어요. 히카르두가 안발을 걸려고 했습니다. 태민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히카르두가 태민의 팔을 잡았어요. 안발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태민은 팔을 빼려고 했지만 히카르두의 그립이 강했어요. 세바스치앙이 외쳤습니다. 스택, 스택. 태민은 훈련을 떠올렸어요. 몸을 일으켜 히카르두 위로 올라갔습니다. 압력을 역으로 가했어요. 히카르두의 그립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태민은 그 순간 팔을 빼냈어요. 그리고 굴러서 일어났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두 사람이 다시 섰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이었어요. 태민은 거리를 벌렸습니다. 다시는 잡히면 안 됐어요. 앞차기로 히카르두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히카르두의 허벅지에 맞았어요. 히카르두가 비틀거렸습니다. 태민은 기회를 봤어요. 연속 공격을 했습니다. 돌려차기, 앞차기, 뒤돌려차기. 히카르두는 방어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30초 태민이 점프했습니다. 2단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첫 번째 발은 히카르두의 팔에 막혔지만 두 번째 발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히카르두가 뒤로 밀렸어요.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땡. 경기가 끝났어요. 판정이었습니다. 심판들이 협의했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위너 바이 스플릿 디시전, 레드 코너, 강태민. 근소한 차이로 태민이 이겼습니다. 히카르두가 태민에게 와서 악수했어요. 대단해. 내 발차기는 정말 강력해. 태민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좋은 경기 감사합니다. 8강전 통과였어요. 이제 준결승이었습니다. 태민은 링에서 내려와 벤치에 앉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카를로스가 물을 줬어요. 1시간 쉬어. 준결승은 가장 힘들 거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에 토너먼트 표를 봤습니다. 준결승 상대가 적혀 있었어요. 타케시 야마모토 마이너스 일본 가라테 챔피언 1시간 후 준결승이 시작됐어요. 타케시가 입장했습니다. 키가 170cm의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는 교토시 가라테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손기술이 빠르고 정확하기로 유명했죠. 경기가 시작되자 타케시가 공격했어요. 펀치 연타였습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태민은 피했지만 몇 대는 맞았어요. 타케시의 주먹이 빨랐습니다. 태민은 거리를 벌렸어요. 발차기 사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차기를 날렸어요. 하지만 타케시가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습했어요. 전진하며 연타를 쏟아냈습니다. 태민의 몸통에 맞았어요. 아팠습니다. 태민은 클린치를 시도했어요. 펀치를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타케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리를 만들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팽팽했어요.
카를로스가 외쳤습니다. 로우킥, 로우킥으로 움직임을 죽여. 태민은 전략을 바꿨어요.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타케시의 앞다리를 찼어요. 타케시가 무릎으로 막았습니다. 태민은 계속 찼어요. 로우킥, 미들킥, 다시 로우킥. 타케시의 다리에 빨간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타케시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태민은 기회를 잡았어요. 앞차기로 타케시를 밀고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타케시의 몸통에 정확히 맞았어요. 퍽! 타케시가 비틀거렸습니다. 태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연속 공격을 했습니다. 옆차기, 뒤돌려차기, 무릎차기. 타케시가 방어만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1분, 태민이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페인트를 주고 타케시가 손을 올릴 때 태민이 낮게 들어가며 회전 뒤돌려차기를 날렸어요. 발 뒤꿈치가 타케시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타케시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심판이 경기를 멈췄습니다. 타케시는 일어났지만 다리를 절었어요. 위너, 레드 코너, 강태민, TKO 승이었습니다. 태민이 결승에 올랐어요. 관중들이 열광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태극기가 물결쳤어요. 태민은 링 중앙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여기까지 왔어요. 카를로스와 세바스치앙이 링에 올라와 태민을 껴안았습니다. 결승이다. 결승.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결승전이었습니다. 최종 상대는 누구일까요? 대형 스크린에 이름이 떴어요. 파울로 코스타 마이너스 브라질 발레투도 챔피언. 카를로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울로, 브라질 최강자야. 결승전까지 1시간 휴식이었어요. 태민은 대기실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4경기를 연속으로 치렀거든요. 왼쪽 옆구리에 멍이 들었고 오른쪽 허벅지도 부어올랐습니다. 카를로스가 얼음 주머니를 가져왔어요. 파울로 코스타는 내 오랜 라이벌이야. 카를로스가 설명했습니다. 파울루는 발레투도 챔피언이었어요. 발레투도는 브라질 종합격투기의 원조였죠. 키가 188cm에 85kg, 태민보다 13kg이나 무거웠습니다. 스트라이킹도 강하고 그라운드도 강했어요. 완벽한 올라운더였죠. 이길 수 있을까요? 태민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카를로스가 태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여기까지 왔어. 이미 증명했어. 태권도가 세계 수준이라는 걸. 세바스치앙이 거들었어요. 결과가 어떻든 넌 이미 영웅이야. 하지만 태민은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도복으로 우승하고 싶어? 30분이 지났습니다. 의무진이 와서 태민을 검진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경기를 계속할 수 있었죠. 마침내 결승전 시간이 됐어요. 체육관에 5,000명 관중이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나운서가 외쳤어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팡크라티온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먼저 블루 코너, 브라질의 자랑, 발레투도 챔피언, 파울루 코스타. 파울루가 입장했습니다. 거대한 체구에 문신이 가득한 몸이었어요. 그는 링에 올라 포효했습니다. 브라질 국기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레드 코너, 대한민국에서 온 태권도 마스터, 강태민, 태민이 입장했어요. 할아버지의 누런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관중들이 주목했어요. 체구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링에 올라 사방으로 격려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열광적으로 응원했어요. 태민, 태민, 대한민국. 심판이 두 선수를 불렀어요. 파울루가 태민을 내려다봤습니다. 10cm 이상 키 차이가 났어요. 태권도? 여기서는 안 통해. 파울루가 포르투갈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착하게 호흡했습니다. 파이트. 결승전이 시작됐어요. 파울루가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압박하듯이 걸어왔어요. 태민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앞차기로 견제했어요. 하지만 파울루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했어요. 파울루가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강력했어요. 태민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이미 부어있던 허벅지에 또 맞았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태민은 거리를 벌리려 했어요. 하지만 파울루가 링 모서리로 몰았습니다. 파울루가 연타를 날렸어요. 펀치가 빗발쳤습니다. 태민은 팔로 막았지만 몇 대는 맞았어요. 관중들이 긴장했습니다. 태민은 클린치를 시도했어요. 펀치를 멈추기 위해서였죠. 파울루가 무릎을 올렸습니다. 태민의 몸통에 맞았어요. 태민이 신음했습니다. 심판이 둘을 떼어 놓았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파울루가 우세했어요. 카를로스가 외쳤습니다. 거리를 벌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파울루가 계속 압박했어요. 3분째 태민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파울루가 들어올 때 태민도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전법이었어요. 파울루가 펀치를 날렸습니다. 태민은 몸을 숙이고 옆차기를 날렸어요. 파울루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퍽! 파울루가 비틀거렸어요. 태민은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무릎차기. 파울루가 방어했지만 밀리기 시작했어요.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태민. 4분째 태민은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체력이 바닥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셨던 할아버지를요. 태민이 페인트를 주고 점프했습니다. 회전 뒤돌려차기였어요. 파울루가 피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파울루의 관자놀이를 스쳤어요. 파울루가 비틀거렸습니다. 태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돌려차기를 연속으로 날렸습니다. 파울루가 무릎을 꿇었어요. 심판이 경기를 멈췄습니다.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1, 2, 3. 파울루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4, 5, 6. 파울루가 간신히 일어섰어요. 심판이 경기를 재개시켰습니다. 마지막 30초였어요. 태민과 파울루가 다시 맞섰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파울루가 마지막 힘을 짜내 펀치를 날렸어요. 태민은 피하고 카운터로 앞차기를 날렸습니다. 파울루의 명치에 꽂혔어요. 파울루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태민이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어요. 점프하며 2단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첫 번째 발은 파울루의 팔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이 얼굴을 강타했어요. 팍! 파울루가 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종료벨이 울렸어요. 땡! 경기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파울루를 확인했어요. 파울루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심판이 태민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너 바이 노가웃 앤드 뉴 챔피언 강태민.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태민, 코리아. 태극기가 체육관을 뒤덮었습니다. 태민은 링 중앙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도복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증명했어요. 카를로스와 세바스치앙이 링에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넌 해냈어. 정말 해냈어. 파울루가 일어나서 태민에게 왔습니다. 그는 태민을 껴안았어요. 대단해. 내 태권도는 진짜야. 태민은 파울루에게 격려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어요. 금메달이 태민의 목에 걸렸습니다. 트로피도 받았어요. 대형 스크린에 태민의 얼굴이 떴습니다. 누런 도복을 입은 태민의 모습이었죠. 아나운서가 외쳤어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태권도의 힘을 보여준 챔피언, 강태민.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5,000명 전원이 일어섰어요. 태민은 사방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태권도 사범 세계 챔피언 등극.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태권도 정말 강하다. 발차기 예술이네. 할아버지 도복 스토리 감동. 일주일 후 태민은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태민아, 아버지, 저 우승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네, 아버지. 할아버지 도복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우셨어요. 석 달 후 태민은 상파울루에 자신의 도장을 열었어요. 강태민 태권도 아카데미. 개관식 날 수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카를로스, 세바스치앙, 마르쿠스, 페드루 모두 왔어요. 파울루도 왔습니다. 그는 축하 화환을 들고 왔죠. 태민, 나한테도 태권도 가르쳐줘. 도장 벽에는 할아버지의 도복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강태민 할아버지 정일순 사범의 도복 마이너스 1950년 6.25 전쟁 당시 착용. 학생들이 도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60년이 넘었다니. 이 도복으로 전쟁에서 싸우셨다고요? 태민은 도복 앞에 서서 설명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이 도복으로 생존하셨습니다. 태권도는 춤이 아니라 진짜 무술입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태민은 혼자 도장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상파울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37살 강태민, 서울에서 온 태권도 사범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에는 무시와 조롱, 고통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정과 끈기, 그리고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태민은 할아버지의 도복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봤죠? 태권도가 얼마나 강한지 세상이 인정했어요. 도복의 무자가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났어요. 태민은 도복에 격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학생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인, 미국인, 아르헨티나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태민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가르쳤어요. 태권도는 더 이상 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링에서 사람들의 존경 속에서 그리고 태민의 손길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